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XRP가 2%, 이더리움이 3%, 비트코인이 1.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비트코인 캐시가 9%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비트코인 SV가 15% 정도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는 굉장히 요즘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한 소식 뒤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살짝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SEC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ETF 명칭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SEC가 ETF 신청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한 앰플리파이와 리얼리티 쉐어스의 이제 작년 말부터 명칭 변경을 권고해 왔으며 이 외에도 기관 권유로 이름을 변경한 블록체인 펀드들이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해당 ETF 두 건의 티커 심볼도 기술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하는데요. 네, 앰플리파이는 상품을 변형 데이터 공유 ETF로 설명하면서 거래 티커 심볼은 BLOK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리얼리티 쉐어스는 상품을 나스닥 넥스젠 이코노미 ETF로 소개하면서 티커 심볼 BLECN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투자회사법은 ETF 발행 업체가 투자자를 속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네, 2001년 SEC는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3.5D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업체는 명칭을 가리키는 자산과 펀드 80%를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작년 초 SEC는 회사 명에 블록체인을 포함시키는 기업에도 규제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SEC ETF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좀 문제가 되어서 삭제를 요구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일단 ETF부터 승인이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비트코인 SV에 관한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코인마켓캡 기준에서 비트코인 SV가 15% 정도 하락하는 이런 이유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가격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대 국내가 아니죠.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CZ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암호화폐 커뮤니티 간의 불화가 계속되면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SV를 4월 22일 오후 7시에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발표에서 결정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염두에 두는 몇 가지 요소들을 나열했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에는 바이낸스가 디지털 자산을 상장 폐지하도록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적용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 생태계에 기여를 하며 비윤리적, 사기적 행위의 증거라고 합니다. 네, CG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독이 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네, 이러한 점이 이번 비트코인 SV에 대한 결정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가 바이낸스에 상장되면 해당 코인 가격은 거의 급등한다고 하는데, 네,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거의 14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눈에 띄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SV에 관한 이런 순환은 이뿐만 아닙니다. 미 거래소 크라켄이 트위터에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방금 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SV의 상장 폐지 관련 커뮤니티 설문조사 겸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크라켄이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해야 하나라는 설문에 현재 9,300여 명이 참여를 했으며 응답자 중 77%는 상장 폐지에 찬성, 16%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바이낸스는 오는 22일 19시부터 비트코인 SV의 거래를 이제 중단 및 상장 폐지해야 한다고 거래를 했고 얘기를 했고 이제 가격이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한 암호화폐 전문가는 현재 비트코인 SV의 사태가 마치 어린애 장난 같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경제학자이죠. 알렉스 쿠르거가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업계 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를 축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토시 논쟁부터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 사태에 이르기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어린애 장난이라고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지적을 했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 소식, 미 거래소 크라켄의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 관련 설문, 암호화폐 전문가 알렉스 쿠르거의 비트코인 SV 어린애 장난 같다는 언급. 비트코인 SV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보를 얻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 면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게 되면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 경제부 장관이 파리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포럼에 참석해서 최근 프랑스 의회는 팩트 엔트를 통과시켰다며 ICO를 희망하는 프로젝트들은 프랑스 금융시작관리국 AMF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프랑스가 ICO를 위해 새로운 법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또한 올해 내로 또 하나의 혁신적인 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인데요. 다만 전문거래 및 투자자들에게는 과세가 여전히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은 현재 정부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당국은 200여 개의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확정한 상태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향후 5년간 45억 유로를 혁신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며 블록체인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에 한정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1년 가치가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며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명됐다라고 하면서 이 올바른 정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방향성은 더 많은 자유, 더 높은 투명성, 더 확실한 투자자
보호를 기본으로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이 정말 기사로서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요 은행의 CEO가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질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주요 은행의 이제 CEO들이 며칠 전 의회 청문회를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초청이 됐었죠. 네,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제기한 주장 중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블록체인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사이버 보안과 기업가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시장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자와 기업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 확실성 문제로 인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의원은 금융 시스템의 기술에 대한 세션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첫 번째 질문은 골드만삭스의 회장 겸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은 왜 자사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 개설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채피캡이 가짜 뉴스에 대해 보도한 바와 같이 솔로몬은 위원회 앞에서 거래처에 대한 이전의 뉴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개설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며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당신이 암호화폐를 다룰 때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분야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규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명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 통화로서 이러한 기술들이 잘 작동하고 실행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 후 이제 하원 의원은 JP모건 체이스의 CEO 다이먼에게 2017년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했지만 올해 회사는 JPM 코인을 공개했고 적절하게 통제되고 규제하는 한 우리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제이미 다이먼은 블록체인은 현실이자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계속해서 JPM 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며 암호화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지되지 않고 그 이면에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그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JP 모건 코인은 토큰으로 JP 모건에서 입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출하가 가능하면서 많은 자료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의원은 그가 도입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법안은 미국이 성공하는 분야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에 관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센시스가 2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이자 컨센시스 최고 경영자인 조셉 루빈이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향후 10에서 20년 내에 9,8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 뉴스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문 캐피탈이 향후 10년에서 20년 내 비트코인이 9,800만 달러, 한화 약 1,11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자체 분석을 27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와 금을 대체하고 채권, 주식, 부동산과 함께 GDP 5%에 해당하는 금융시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 이 경우 비트코인은 개당 가격이 9,800만 달러, 네, 시가총액 규모는 29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2009년 이후 주기적으로 상승 붐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주요 금융 투자 상품으로 부상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투자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은행 종사자, 자산 관리사, 채굴자 등이 상승장 속 유입이 됐으며 투기꾼들은 이제 약세장 속에 퇴출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모든 최저 가격은 기술적으로 또 다른 구매 기회라며 이 경우 두 거래자는 긍정적인 정서와 유리한 촛대 정렬을 이용하여서 비트파이넥스의 데이터 스트림 4,900달러 4월 11일 최저 가격으로 네, 공격적 참여자들이 네, 현물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이 네, 10에서 20년 내에 9,800만 달러 한화 1,110억 원에 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저도 동의를 한번 해봅니다. 네, 비트맥스의 CEO가 비트코인이 올 연말 1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G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마진거래소 비트맥스의 최고 경영자인 아서 헤이스가 최근 올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는 향후 2년에서 5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성인 사이트인 이제 캠소다가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성인 엔터테인먼트 캠소다는 플랫폼에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트론, 모네로, 지캐시, 코인 등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캠소다가 제공하는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 암호화폐가 채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팁, 라이브쇼, 다른 사람들 간의 사적인 대화가 이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캠소다의 부사장은 이제 암호화폐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자들이 요구했던 것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네, 암호화폐를 활용하면 캠소다 사용자들은 플랫폼에서 즉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암호화폐를 받은 모델은 전송 요금을 대폭 낮추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루마니아에 있는 모델은 일주일에 500달러를 벌어서 100달러의 수수료가 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네, 캠소다가 블록체인 관련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록체인 데이터 전문 업체 코인댄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번 주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지난주 대비 14% 증가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베네수엘라 곧 있으면 정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사상 최고 초하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자국 국민들이 자국 법정 화폐보다 비트코인 아니면 대시를 이렇게 믿는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 레소나 은행이 리플 기반 결제 프로그램인 머니탭과의 협업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인 레소나가 리플과 일본 금융회사 SBI 홀딩스의 M머니탭과의 협업을 종료하였다고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고 하는데요. 네, 레소나 은행은 왜 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한 사용자는 그 이유를 레소나가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만의 지불 솔루션을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2018년 10월 출시된 블록체인 송금 앱 머니탭은 리플의 엑스커런트 결제 상품을 이용해서 은행 간 송금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머니탭 이용자들은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QR코드를 이용해서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며 이 앱에는 지문 생체, 측정기 같은 보안 기능도 포함될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 리플 송금을 이용할 최신 결제 앱에 13개 은행을 이제 추가했으며 레소나 은행은 이 앱에 투자한 은행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예상치 못한 협업 종료는 머니탭에 크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부산시가 오는 7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구 특구 지정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부산시가 제출한 블록체인 특구는 모두 13개 사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금융, 물류, 빅데이터, 스마트 계약 등과 같은 분야에는 부산은행을 비롯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현대페이 등도 참여한다고 하면서 한편 규제 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 시행 예정으로 알려진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론을 사용하여서 전 세계 55만 개의 호텔에 이렇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여행 플랫폼 트래발라닷컴이 호텔 예약을 위한 결제 옵션 리스트에 트론 토큰을 공식 추가하였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13일 암호화폐 미디어 투데이스 거제트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트론 이용자들은 210개국에서 서비스되는 55만 개 이상의 호텔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트래발라는 2017년에 설립이 되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많은 암호화폐 지불 옵션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네, 트래발라에 따르게 되면 이제 트론을 지불 옵션의 목록에 추가를 했고 이로써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길 바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비트코인.org 창업자 겸 운영자인 코브라가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은 BSV 즉 비트코인 SV 커뮤니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비트코인 SV 커뮤니티는 바이낸스의 상장 폐지를 요구하면서 그들을 카지도 거래소라고 조롱하고 있다며 그들은 100% 광신도들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SV 정말 끝없이 많이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빗썸의 운영사인 BK 컨소시엄이
일본 펀드에서 2,200억 원 투자를 유치받았다고 합니다. 네, 빗썸의 운영사 BK 컨소시엄은 일본의 ST 블록체인 펀드로부터 2억 달러, 약 한화 2,200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네, 시리즈 A 펀딩 라운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자금은 이미 국내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국제 무대로 확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네, ST 블록체인 펀드는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BXA는 보도자료에서 이 투자가 낮은 비용으로 국경을 넘어 효율적으로 가치를 옮길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BXA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회사를 사취하기 위한 내부 공격으로 약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후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 이제 이 회사는 외부 감사를 발표하여 투자자들의 자금이 안전한 저장소에 잘 보관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IT 산업 관련 회의에 참석해 벨라루스 내 원자력 발전소 주위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는 이날 벨라루스 내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디지털 자산 및 경제의 부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싱크탱크가 북한이 최대 8천억 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가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합동 군사연구소 RUSI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되어 온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각국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 피해액을 종합했을 때 그 가치가 미 달러와 환산 기준으로 최대 5억 4,500만 달러에서 7억 3,500만 달러, 하나로 약 6,100억에서 8,35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해킹을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가 실제로 달러화 등으로 환전됐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RUSI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측의 분석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스위스 소재 블록체인 업체 스위스콤이 전 이더리움 엔지니어 루카스 홀을 최고 경영자 CEO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로저 비트리 디지털 사업 총괄은 루카스 홀은 이더리움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고 스위스콤의 젊은 팀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 경제부 장관이 최근 EU 회원국들을 프랑스 정부가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적용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앞서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의 선례를 따라 암호화 자산에 대한 EU 내 단일 규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럽 파트너 국가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